아니 코로나 국면에서요 정말 거리 두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남자 수십 명이 그것도 흉기를 들고 때려 모였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김해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워낙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상할 건 없는 주차장이지만 뭔가 좀 네.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남성이 진짜 저렇게 많이 모여있네요. 네, 한두 명씩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요. 어허. 잠시 후에 보면 남성들 손에 뭐가 하나씩 좀 들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요 지금네요. 네, 이 둔기를 비롯한 이 흉기까지 들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허. 곧바로 이어서 한 60여 명 정도 되는 남성들이 저렇게 격돌을 하는 순간이 펼쳐지면서 네. 난투극이 저렇게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상당히 지금 영상만 봐도 보세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서 지금 분들이 뛰어다니고 막 지금 충돌까지 갖고 경찰 출동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게 완전 뭐 거대 조직, 완성된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으로 성장하는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인데 그래요? 한 조직은 이 경기도 쪽, 수도권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37명이 아하. 동원이 됐고 그리고 한쪽은 부산, 경남, 여기가 지금 김해 지역이잖아요. 26명이 동원이 된 싸움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네. 이 경기도 쪽의 조직이 이제 먼저 형성이 되어서 아하. 너네 이제 활동 시작해? 우리가 보호해 줄게 하면서 보호비를 상납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조직이 아니 우린 필요 없어 했더니 우리가 위력을 보여주겠다 하고 37명을 어떻게 보면 급파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부산 경남 조직이 미리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26명을 대기시켜 놨다가 아하.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저런 장면은 정말 우리가 범죄 영화에서나 진짜 그냥 봤던 장면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때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 정체가 뭘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분들이 구소련 국가 출신들, 구소련의 왜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퍼져 살던 고려인들, 아하.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다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저 중에 불법 체류자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비자 받아서 그래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 근로자, 농장 근로자 이렇게 네.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아하. 범죄 행각을 벌인단 말인가?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는 네.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런 조직 폭력배를 만들어 활동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2019년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법 체류자 말고 정식으로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이 한 17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런 조직 범죄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실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 그 땅 안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보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 조직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우리 경찰도 이런 조직 계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어떤 그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난투극에 혹시 대한민국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다행히 다친 시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출동한 이 경찰분들 덕분이었는데요. 아까 영상에 나왔죠? 예, 네, 이분들.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바로 출동을 했는데 어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게 아니라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지구대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뭔가 주차장에 여러 명이 모여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살폈는데 보니까 이제 흉기랑 둔기도 들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렇게 판단을 해서 네. 저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경찰분들이. 아하. 그런데 저 두 분이 이제 바로 저렇게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모습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보셨지만 외국인들이 한 60여 명이 몰려서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흉기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분들 2명이서 저렇게 저 현장을 제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직업 정신 정말 이 사명감 하나로 정말 다칠 수도 있는데 저 현장에 이렇게 뛰어드신 것 같고 네. 다행히도 이 난투극 과정을 벌이다가 저 사람들이 뭔가 호각을 불면서 막 경찰이 이렇게 막 뛰쳐나오니까는 본인들도 당황을 해서 이제 흩어지면서 도망을 아하. 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덕분에 다친 시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영화처럼 수십 명이 모여서 흉기를 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먼저 지원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차량끼리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차에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줘서 경찰관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호각을 불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빨리 초동 조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경찰관 두 분이서 저걸 제압한다는 것은 보통의 담력, 사명감 없이는 못했을 텐데 일단 걱정되는 건 저 조직들 일망타진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16개 팀 그리고 경찰력 100여 명으로 해가지고 합동 수사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20명은 구속하고 40명은 이제 불구속을 한 그런 상태인데 네. 지금 일부는 이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의 파타야 같은 데 가보면 네. 러시아 마피아 활동이 그 지역 사회에 엄청난 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개인 차원에 있어서의 외국인 범죄가 머리를 들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외국인들이 조직 범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대한민국 땅에서 저런 몹쓸 짓을 합니까? 반드시 저 조직을 발본 세곤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